반갑습니다 여러분. 핑부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이번 편은 악기, 그 중에서도 이 어깨받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사실 예전에 댓글에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되게 다루어 보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영어로 숄더 레스트, 독일어로 슐터 슈티제라고 하는 이 어깨받침이 사실 어깨받침이 없이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역시도 지금은 없이 연주하고 있고, 하지만 또 여전히 어깨받침을 또 사용하시는 수많은 전 세계의 연주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깨받침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몇몇 어깨받침에 대한 개략적인 리뷰와 어깨받침을 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, 어깨받침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좀 한번 공유해 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제 저는 어깨받침을 쓰는 것과 어깨받침의 여러 종류에 대한 리뷰도 관심이 있지만, 제 자신이 한 6, 7년 전부터는 어깨받침 없이 연주를 하고 있는 터라 없이 연주하는 방법, 그리고 또 없이 연주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,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영상은 이번 편 말고 다음 편에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. 참 부지런해 할 텐데 부지런하기가 힘들고 그러네요. 일단 이번은 악기편 중에서 어깨받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깨받침의 유무가 이 연주의 완성도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전 세대의 대가들이 많이들 어깨받침 없이 연주했지만, 오늘날 여러분들이 당장 생각하실 수 있는 레이 첸, 힐러리 한, 막심 벤게로프, 조슈아 벨, 그 어떤 연주자들도 어깨받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유무가 연주의 완성도와는 상관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인지하셔야 되고, 제가 사실 제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사실은 근데 이런 태도가 토론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죠? 토론에서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 너도 옳고 너도 옳아라는 이 양시론, 혹은 너도 틀리고 너도 틀렸어라는 양비론이 굉장히 토론에서는 안 좋은 태도거든요. 토론에서는 이제 한쪽의 주장에 또 무게를 싣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그것을 팔로우하는 게 중요한데, 너도 옳고 너도 옳아, 너도 다 틀렸어라는 건 사실 이거 토론이 아니니까요, 그죠 여러분? 진짜 근데 사실 연주의 완성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, 제가 왜 어깨받침 없이 연주하게 됐냐는 사실은 6, 7년 전에 어느 날 문득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. 제가 배웠던 그 어떤 선생님도 저한테 어깨받침을 쓰지 말고 연주할 것을 말씀하신 분이 없거든요. 다 어깨받침을 가지고 연주하셨고,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하고 연주를 하다 보니 이 어깨받침이라는 것이 어느 날은 정말 편한데요 여러분, 어느 날은 정말 불편한 거예요.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? 이게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완벽한 각도를 찾아서 어떤 분들은 고무줄도 이용하고 그러시잖아요. 야, 이게 내가 제일 편안한 각도와 방향이야. 그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불편을 느끼는 때가 오는 것 같고, 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좀 심하게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이 어깨받침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게 내가 편하고 행복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, 없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건 다음 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없이 하는 쪽으로 가게 됐는데,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. 이제 바이올린 연주와도 닮은 점이 있지만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과거로 자꾸 거슬러 가면 어깨받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턱받침, 독일어로 킨할터라고 하는데 그 턱받침도 없잖아요 여러분들. 그 춘레스트, 그죠? 그것도 없이 연주를 하고 정말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많은 것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. 물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그럼 최선이냐,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하시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언가 연주에 있어서도 동작에 있어서 무언가를 이걸 해줘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, 어떻게 하면 더 동작을 단순화할 것인가,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가지기보다는 무엇을 놔줄 것인가, 잡는 것보다는 짚는 것보다는 드는 게 손가락이, 왼손은 중요한 것처럼 오른손도 뭔가 많은 동작의 단계를 만드는 것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 중요한 것처럼 이 어깨받침의 사용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더 편안함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굳이 독일어로 얘기한다면은 Was man nichts tun ist das Allerwichtigste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갑자기 철학 방송은 아닌데
너무 철학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. 자, 어깨받침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편한 포인트를 찾았다 해도 그것이 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봐서 한 번은 독일에 유학 중에 이제 제가 뮌헨에서 또 오래 있었는데, 한 번은 악기의 그 사운드 포스트 있잖아요. 막 위치를 조정해서 맨날 가던 그 가이겐바워라고 하죠. 이 악기 수리하시는 루시어한테 가서 사운드 포스트를 막 조정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소리를 찾았어요.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아직도 기억나요. 그때 그 가이겐바워 분이 저에게, 광훈,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에게 이 아주 이상적인 소리가 나는 위치를 찾아서 주었다. 이것은 나의 선물이야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좋아했었는데 바보같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몰랐어요. 그거는 여러분들 사운드 포스트의 위치도 그렇고 어깨받침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위치도 제가 볼 땐 시간도 변하고 사람의 신체의 느낌과 반응도 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것이 변할 수밖에 없고, 뭐 사운드 포스트의 경우는 위치라든지 어깨받침도 그렇고 우리의 신체도 그렇고, 너무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. 자, 우선은 어깨받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당연한 거지만 자신에게 편안한 어깨받침을 찾으세요. 사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 또 유명한 뭐 땡땡 연주자가 쓰는 어깨받침을 나도 따라 해보는 거, 이건 굉장히 좋고 중요합니다. 하지만 결국은 내 신체에 맞는 어깨받침을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요 영상의 말미에 제가 떠오르는 몇몇 어깨받침에 대한 리뷰,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소리에 의거한 순위에 대한 발표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. 떡밥은 아니고요. 그리고 어깨받침에서 중요한, 이게 사실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, 두 번째, 어깨받침으로 턱과 쇄골뼈 혹은 뭐 어깨 이 사이의 갭을 다 어깨받침으로 메우려고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서, 저도 목이 긴 편이거든요. 짧지가 않습니다.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높은 어깨받침을 선호하실 수밖에 없고, 높은 어깨받침들은 만들어진 것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엑스트라로 여러분들 뭐 다리까지 바꿔가시면서 긴 다리로 바꾸시면서까지 높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저마다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힐러리안처럼 정말 긴 목을 가진 사람도 있고, 이게 다 맞아,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, 기본적인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목이 길어서 이거를, 혹은 뭐 사람의 목은 이 정도 되니까 이거를 다 이 틈을 어깨받침으로 메우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목은 여러분들 내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완벽하게 이 공간을 어깨받침과 바이올린의 바디 그리고 턱받침까지 해서 이 부분을 꽉 끼워가지고 이 부분을 꽉 끼워서 있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여기 굉장한 스페이스가 필요해요. 사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인데,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, 이제 그분은 특히 자세부터 시작해서 어떤 신체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,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그런 또 선생님이 계세요.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정말 잘하는 연주자들은 이 악기와 몸에 하나가 돼서 정말 잘 견착이 돼서 잘 붙어 있어서 턱과 악기 그리고 어깨와 이 모든 상체의 사용이 정말로 편안하고 잘 붙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, 사실은 바이올린을 잘하는 정말 여러 가지 스텝이 있고 저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, 제가 생각하는 정말 첫 번째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는 이 견착입니다. 어떻게 악기를 몸에 밀착시키고 어떻게 악기를 몸으로 가져가는지, 어떻게 몸과 악기가 닿는지,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각도를 세팅하고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가,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렵고요. 저도 여전히 탐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, 아무튼 자, 제가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죠. 자, 세 번째, 어깨받침의 사용에 대해서 좀 유연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,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어깨받침을 이 높이와 이 각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, 사실 우리의 신체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매일이 다르고, 또 뭐 제품들도 사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제품을 시도해 보시고, 그리고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깨받침이라 하더라도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다리의 높이라든지 각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이래야 된다, 물론 내가 편한 걸 찾아놨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사실 그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기 때문에 어깨받침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유연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서도 제품 광고는 아니지만 유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, 당연한 이야기지만
어깨받침을 사실 쓰는 것이 써서 더 소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저는 봤고, 없이 하는 것이 훨씬 소리가 좋다는 사람도 봤고, 자기가 귀에서 듣는 것, 그리고 이제 청중이 듣는 것,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는 있지만 이 소리에 대해 느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. 그래서 나는 뭐 어깨받침 중에서도 아니면 스폰지 중에서도 이걸 썼을 때 진짜 내 악기 소리가 좋더라, 아니면 아예 없을 때 좋더라,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,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깨받침을 쓰신다면 저라면 좀 더 소리에 있어서 유리한, 내가 듣기에 혹은 청중이 듣기에 좋은 소리가 나는 어깨받침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편안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? 아주 큰 돈을 지불해서 악기 수리를 하시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듣는 사람은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요만큼의 더 나아지는 차이, 그리고 혹은 내가 그런 더 좋은 소리를 느끼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큰 돈을 지불하시고 수리를 하시잖아요. 그렇다면은 저는 같은 생각을 왜 어깨받침에서는 하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이게 너무 절대적으로 나한테 편해서 나는 이걸 쓴다라는 분들은 어쩌면 좀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, 그 편안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지 않다면, 여러분들, 저도 그렇고 만약에 어깨받침을 저도 다시 쓴다면 정말 내 악기에서 더 어떤 제품이 더 소리가 잘 나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 번째는 내 악기에 더 좋은 소리가 나는 어깨받침에 대한 탐구, 소리가 좋은 어깨받침을 찾아라, 뭐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요. 이 네 번째 끝에 말미에 저는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몇몇 어깨받침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칠까 해요.